오랜만입니다. 너무 바빠요. 더 바빠졌습니다. 이게 간단히 이 상황을 알려드리면, 어차피 이제 필수 의료는 망했다는 거는 뭐 여러분 아시죠? 이제 하면 할수록 손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. 뭐 너무 복잡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, 쉽게 말하면 저처럼 내과 개원의를 하든, 아니면 내과를 전공해서, 내과를 예를 들면 내과를 전공해서 대학병원에서 중환자를 보든, 중환자를 보면 뭐 결국에는 쇠고랑 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, 저처럼 내과 개원의를 하면, 그 내과 개원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대학병원에 남아서 명예롭게 이렇게 대학 의사로서, 교수로서 명예를 포기하고 돈을 번다는 것인데, 동네 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돌보면서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, 이제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, 그런 직업을 누가 합니까? 예를 들어서 뭐 속된 말로 밀려 가는 경우, 뭐 공부 안 해가지고 뭐 고등학교 때 9등급 10등급 맞아가지고 뭐 밀려 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밀려 간다, 그러면 어쩔 수 없죠. 세상이 뭐 냉정하니까. 그런데 뭐 내과 의사 된 사람들 다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되게 노력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? 이런 사람들한테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데 해라 하면 누가 합니까? 심지어 이제는 뭐 파업하면은 징역 살린다는 법도 통과시킨다대요? 뭐 그러면은 더 안 하죠. 뭐 여기 망했습니다. 여하튼 의사들이 되게 이제 만만디로 가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이제 저는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, 예전부터 뭐 심한 환자들이나 뭐 진상 환자들은 많이 다른 데로 보내는 거 많이 했고 그랬는데, 이제 제가 있는 동네에 터줏대감 내과 의사들이 자꾸만 평일날 쉬고 토요일날 쉬고 아무 이유 없이 휴가를 가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. 사실 이 동네에서 가장 어린 의사가 저거든요. 내과 의사가. 어이없게 제 밑으로 아무도 개원을 안 해요. 뭐 그도 그럴 것이, 이 동네 시골 바닥에 누가 개원을 합니까? 솔직히 뭐 이해는 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제 예상은 자꾸만 그런 데서 이제 그만두고 안 하고 쉬고 이래버리니까 자꾸만 저한테 몰려드는 것 같아요.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. 새로 오는 환자들이 저희 병원의 스타일에 당연히 적응 안 돼 있는 사람들이겠죠. 진상들이에요, 다 결국에는. 그래서 오는 환자가 반가운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을 퍼내고 다시 오지 않게끔 말로 잘 구슬려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. 그런 게 힘들어요, 솔직히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가 온다 그러면, 이제 뭐 감기든 당뇨든, 당뇨가 온다 그러면 당뇨 환자가 왔다 기쁘다, 야 이 환자 늘었다, 이게 아니라 이 환자 어떻게 해가지고 오늘만 약 받고 다시 안 오게 할까, 막 이런 거 힘들잖아요. 그 환자, 야 여기 이제 다니지 마세요, 이렇게 또 잘라 말할 수는 없잖아요. 이제 보면 대부분 조절이 되게 안 되던 사람들이고, 왜 조절이 안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, 뭐 술 먹고 담배 먹고 운동하라는 소리도 안 하고, 심지어 하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, 뭐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? 배는 남산만하게 나왔고, 아저씨들, 나는 내 맘대로 산다, 니는 약 조절해가지고 나 살려내라, 뭐 이런 스타일인데, 저희 병원은 환자가 그러든 말든 저는 되게 강하게 얘기하거든요. 네가 여기를 결국에는 내 말 듣고 다니든, 아니면 내 말 안 듣고 쫓겨나든, 둘 중에 하나는 승부 보자,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, 결국에는 아무리 서슬퍼런 아저씨들도 결국에는 저한테 길을 꺾여가지고 제 휘하에서 말 잘 듣고 다니거나, 아니면 진작에 가거나, 뭐 저는 둘 중에 하나예요. 그런데 동네 병원에서는 뭐 이런 식이에요. 뭐 그 아저씨가 좀 무섭잖아요, 솔직히. 그러니까 이제 뭐 데스크에서도 쉬쉬하고, 뭐 의사 선생님들도 뭐 약 달라면 약 주고, 뭐 하자는 대로 하고, 그냥 조절 안 되면 뭐 조절 안 되거나 말거나 그냥 약 주고, 뭐 그렇거든요. 제가 볼 때는 나이 많은 의사 선생님들은 아직 그 쇠고랑 차는 거에 대해서 무서움을 몰라요. 환자들한테 고소를 당해보지를 않았나 봐. 어쨌든 엉망인 사람들이 자꾸만 오거든요. 이 사람들은 뭐 어차피 결국에는 저도 옛날처럼 한 5, 6년 전처럼 막 엄청 싸우고 말 잘 듣게 할 수도 있고, 뭐 그렇게 싸우다가 안 되면은 그냥 뭐 다툼이 있든 그냥 조용히 가든, 뭐 성질 내고 가든, 뭐 다시 보낼 수도 있는데, 하기가 싫어요, 솔직히. 에너지 엄청 쓰이거든요. 정말 입이 부르트도록 말을 해야 돼요. 한 15분 넘게. 그리고 뭐 진료비는 똑같아요. 감기나 그냥
뒷도 처방전 똑같이 고혈압약 그냥 10초 만에 주거나, 그런 환자들 그냥 입이 부르토록 말을 해서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내가 그 고집을 꺾거나, 뭐 진료비 똑같으니까 현실적으로 하기가 싫어요. 한다고 누가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니고, 뭐 그런 환자들한테 그렇게 시간을 쏟으면 또 다른 환자들한테 시간을 덜 쏟게 되고, 어차피 진료 시간은 총 진료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걸 나눠 쓰는 거니까 환자들이. 그러니까 이제는 요즘에 그런 환자들한테는 잘 안 합니다. 그래서 저희 병원 저 데스크 앞에 대기실에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직원들이 이 환자가 어떤 스타일인지 대략 파악을 해서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주거든요, 진료 전에. 그래서 엉망이다 그러면은 와가지고 그날 정말 친절하게 얘기해요. 정말 친절하게. 왜 친절하게 얘기하냐면, 당신이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진료를 봐야 된다, 나는 못 본다라는 걸 기분 나쁘지 않게 완전히 이해하고 기분 좋게 이 병원을 떠나되 다시는 오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힘듭니다. 근데 그런 환자들이 이제 오거든요, 요즘에 많이. 그래서 환자 수 대비 너무 힘들고 에너지를 정말 많이 쏟고 있고, 저는 정말 환자들, 진상 환자들을 퍼내는데 정말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한 3, 4년 진상 환자 정리해가지고 병원 좀 편안하나 했더니, 동네 주변의 의사들이 자꾸만 이제 이른 나이에 은퇴 내지는 쉬는 시간을 많이 갖고,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환자들이 자꾸만 저한테 몰리니, 하여튼 그런 게 애로사항입니다 지금. 힘듭니다.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 뭐 보신 분들은 또 있겠지만, 결국에는 살아보니까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정말 맞아요. 몸뚱이만 아끼다 똥 되는 게 아니라 정신, 스피릿도 아끼다 똥 됩니다. 너무 어렵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. 세상이 살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없습니다. 복잡하지 않아요. 되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자기 인생을 살잖아요. 살면서 정치적으로 뭐 정치에 관심이 많든 적든 가장 신중하고 가장 고뇌해야 될 일 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투표입니다. 투표. 누구에게 표를 던질까가 정말 심사숙고 며칠 몇 주 몇 달을 고민을 하고 해서 표를 던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되게 웃기는 게, 세상 사람들은요, 표 던지는 것만큼 쉽게 하는 게 없어요. 그냥 뭐 파란 당이면 파란 거 찍고, 빨간 당이면 빨간 거 찍고. 저 주변에 보세요. 그냥 원래 그 자동 무슨 밴딩 머신 마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. 솔직히 정치적으로 관심 많다는 여러분들도 안 그러십니까? 빨간 당이면 빨간 당 찍지 않아요? 우리 당도 뭐 오렌지 당이면 오렌지 찍었겠죠. 나중에 이준석 나오면 이준석 찍겠죠. 근데 뭐 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만, 저는 투표할 때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는 편인데, 대신에 이제 투표 당일까지 고민하지는 않고 이제 투표 몇 달 전에는 다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는 해두죠. 어쨌든 저는 고뇌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. 사실 이제 투표라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,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뽑았다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이 5년 동안 만들어낼 엄청난 변화들에 대해서 투표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고뇌를 해서 해야 되는 정치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. 반면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돈 많이 내야 되겠죠. 돈 많이 드는 거는 저는 그것도 굉장히 고뇌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.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요. 여러분 피땀 흘려서 돈 번, 뭐 여러분이 직접 벌었든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받았던, 그거 얼마나 어렵게 번 돈입니까? 심지어 뭐 주식이나 코인에서 번 돈도요, 여러분 그게 공짜 아닌 거 아시죠? 정말 밤잠 못 자가면서 밥 뭐 폭락했을 때 밥 못 먹어가면서 정말 고뇌에 차는 외로운 시간을 거쳐서 벌게 되는 돈이기 때문에, 저는 로또 그냥 긁어서 나오는 거 말고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투자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게 많은 돈이 드는 출마는 당연히 고뇌를 하셔야죠.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얼마나 싼 마입니까? 솔직히 말하면 우리 당이 누구 덕택에? 이준석 덕택에. 5년에 한 번인가요? 뭐 4년에 한 번인가요? 자주 오지도 않아요. 4, 5년에 한 번 오잖아요.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20대였으면요, 저는 이제 의대를 다녔을 테니까 휴학을 안 한 상태에서 출마를 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애들이랑
수업 끝나고 게임방 가거나 집에 와서 룰루랄라 그냥 잠잘 시간 한 2시간 정도 아껴서 그냥 동네 어기 신정역, 제가 이제 목동 살았으니까 신정역, 목동 오거리역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뭐 그 정도, 딱 그 정도 하면서 출마 한번 해볼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아끼다 정말 똥대입니다. 뭐 이력서에 한 줄을 넣는다, 뭐 그것도 이득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의대만 다녔으면 제 시야가 굉장히 좁았을 텐데, 저는 학생회장을 우연하게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어학연수를 1년 동안 나갔다 오고, 뭐 이런 일련의 이벤트들 때문에 제 시야가 굉장히 확장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데 저는 솔직히 지방선거를 완주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 파괴력을, 한 인간의 인생의 시야를 확장시키고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의 레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파괴력은 어학연수 1년 반짜리라고 생각하거든요. 어학연수 1년 반 다녀오는데 돈 한 1억은 들지 않을까요? 잘 모르겠는데 요즘 물가. 그러면 뭐 어학연수는 아니고 이제 어학연수의 가치 중에 한 가치관 확장, 시야 확장의 포션이 한 40%다 해도 그게 한 6천만 원짜리인데, 여러분이 지방선거 99만 원 내고 완주하면요, 그냥 한 개인의 성과에 있어서는 저는 한 4천만 원어치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. 뭐 동의하시거나 말거나. 엄청 남는 장사예요. 아마 정치를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느냐? 예,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지방선거 출마 가볍습니다.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. 지방선거에 표 던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? 투표율 반 되나요? 국민들이 생각하는 지방선거의 가치가 그 정도입니다. 일단 여러분만 고뇌에 차실 필요 없어요. 일단 나라 자체가 지방선거가 되게 무가치하게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지방선거가 지방자치를 하라고 뽑아놨더니 국회의원 눈치나 보고 앉았고 돈으로 매점매석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. 그런 분들은 뭐 준비 잘 돼서 한 거예요? 돈 1억 내면 준비 잘 된 거예요? 아니잖아요. 저는 돈 없이 뛰어든 다음에 이리저리 자기 동네에 대해서 궁리하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준비 끝났다고 봐요. 그래서 여러분, 저 젊은 분들 출마하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 지금 빨리 주변에 친구들한테 얘기해서, 야 너도 나와라, 나도 나와라, 야 너 나와서 나랑 개혁신 나가서 경선 붙자 이래보세요. 경선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. 경선 붙는 거 자체도. 친한 친구랑 둘이서 한 지역에 동네에 살면 친한 친구 불러다가 경선 붙으세요. 웃으면서 경선 붙으세요. 축구 한 판 하듯이. 그리고 되는 사람은, 안 되는 사람이 좀 도와주고, 그래서 완주 끝나면은 뭐 맥주 한잔 하면서 웃으면서 추억 되돌리고. 되면 대박이죠. 되면요 그때 가서 생각하세요. 여러분이 되고 나서 뭐 준비도 안 됐는데 가서 지방의회에서 뭐 하냐고요? 여러분, 그거 돈으로 사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이 절반은 된다고 봐요. 그 사람들은 뭐 하나요? 거수기 역할밖에 더 해요, 당에서.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. 여러분 빨리 출마들 하십시오. 제가 개원이만 아니었어도 저도 출마했을지도 몰라요, 판교에서. 근데 개원이의 삶이 정말 너무나 바빠서 저는 못합니다. 비겁한 게 아니라 진짜 못해요. 제 삶을 알면 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실 텐데들. 여러분 안녕.